안녕하세요. 네, 올해 2016년 8월 27일 날 시행된 교정학 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7급 시험에서는 교정학이 평상시보다는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그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평상시에 좀 잘 다루지 않던 문제라든지 좀 지엽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거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고요. 우리가 좀 평이한 문제 내지 중급이나 하급 정도의 문제가 한 5, 6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중간중간에 많이 도사려 있는 그런 식의 문제가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뭐 교정 상담 기법 문제라든지 또는 뭐 처우 조직 관련 문제 이런 건 좀 상당히 생소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석방자 관리 규정이나 수용자 사망 시 조치 같은 경우는 평상시 잘 출제가 되지 않는 파트에서 출제가 됐고요. 또 뭐 특별한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민영교도소법 문제는 조금 구석진 곳에서 조문을 문제화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보통 교정학 파트가 좀 출제 범위가 많죠. 근데 이번에는 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15문제가 나오고 형사정책 파트가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과 법령을 나눠보면 이론 3문제, 법령이 1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형사정책에서는 이론 2문제, 법령 3문제 이런 식의 비중을 보입니다. 합쳐보면 이론이 5문제가 되겠고 법령이 15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 역시 법령의 출제 비중은 여전히 높다. 그래서 늘 공부하실 때 이론도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올해와 같이 조금 생소한 이론 같은 게 등장하면 좀 난감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기본 문제를 정확히 맞춰주시고 또 법령이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법령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게 앞으로도 중요한 대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책형으로 진행합니다. 자, 이책형의 1번 문제부터 봅니다. 자, 형집행법과 동법 시행령상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수용자는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 순회전공무원,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이건 아주 출제도 많이 됐고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청원을 누구에게 하는가? 장관, 순회전공무원, 그리고 지방교정청장. 다음 2번째. 2번이 이제 정답인데요.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건 맞아요. 그러면 소장은 바로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만 순회전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 법조문을 그대로 지문화했기 때문에 앞부분은 맞는데 뒷단락을 보면 이때 그 내용을 전부 녹음해야 한다. 이런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순회전공무원은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원부에 기록을 해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순회전공 공무원이 청원에 대하여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거지 녹음하라는 근거 의무조항이나 근거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게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다음 3번 순회전공 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 해당 교정시설 교도관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순회전공 공무원에게 여기 교정시설에서 운영이 잘못돼 가지고 청원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도관이 참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조문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요. 다음 4번째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해야 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로 하고 그다음에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했다. 그러면 바로 전달해야 되겠죠.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 옳은 지문입니다. 자, 2번이 답이고요. 다음 2번 문제. 형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소장은 미결 수용자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지만 교정시설 밖에서 하는 것은 부과할 수 없다. 옳은 질문이죠. 네. 작업 의무가 없는데 신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 하면 금구미사죠. 금고형, 구류형, 미결수용자, 사형 확정자. 그 중에 미결수용자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규정시설 밖에서 하는 건 부과할 수 없다는 말은 미결수용자가 왜 미결수용이 된 거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작업을 부과하게 된다면 그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아예 법에서 할 수 없도록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2번. 소장 금고나 구류형의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적어드린 바와 같이 금고형이나 구류형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작업 의무가 없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건 미결 수용자나 사형 확정자와 동일합니다. 다음 3번.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주 1회 이상 작업 실적을 확인하게 하는데, 이거 틀렸죠. 매주가 아니고 매일매일 그날 작업 실적을 확인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매주가 아니라 매일 실적을 확인하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되죠. 3번이 답이고요. 다음 4번. 소장은 수용자의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이틀간, 그리고 부모나 배우자의 기일을 맞았다 그러면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맞죠? 네. 면제한답니다. 원칙적 면제. 그래서 사망을 했다든지 기일을 맞이했다 그러면 그 와중에 또 작업까지 부과한다는 건 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법에서 작업을 면제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본인이 오히려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단서가 나오는 거죠. 수용자가 작업을 계속하기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차라리 내가 작업을 하면서 시름을 잇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로 갑니다. 3번 문제.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외국인 수용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외국인 수용자가 많이 늘면서 이런 문제가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외국인 수용자에 관한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요. 자, 1번부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의 장은 전담 교정시설의 장이니까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야 된다. 당연하고 옳은 지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외국인 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 면담, 고충에서 통역, 번역, 외국어 공관, 영사관 등 관계인과 연락의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교도관 중에서 이런 중국어면 중국어, 스페인어면 스페인어, 각각 외국어에 능통한 교도관을 전담 요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런 고충 해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다음 3번. 소장은 외국인 수용자의 수용 거시를 지정하는 경우에 종교나 생활 관습이 다르거나 그리고 민족 감정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 수용자는 거시를 분리 수용해야 된다. 이것도 옳은 지문입니다.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틀린 지문으로 냈을 때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수용자라는 요 수식어를 빼고 그냥 모든 외국인 수용자는 다 분리 수용하는 것을, 거시를 분리하는 것으로 규정 지문화해서 틀린 지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거시를 분리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분리 수용해야 한다죠. 그래서 이건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되고 4번이 답입니다. 4번은 중간에 불필요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서 정답이 됐어요.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될 수가 있었겠죠. 물론 다른 걸 명확히 안다면 4번을 택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자, 확인해 보면 소장은 외국인 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을 했다. 사망하면 기본적으로 가족에게 통지를 하죠. 그 다음에 외국인 수용자이기 때문에 누구? 그 업무를 처리하는 외교 공관 등에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게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조항은 맞죠. 그의 국적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 공관이나 영사관장 관원에게, 이래서 외교 공관에게 빨리 알려주고, 그럼 업무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게 즉시 통지.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런 거를 출제위원들이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지문을 하나 살짝 도입을 하면서 틀린 지문을 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문제 4번. 형집행법과 동법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 변호인은 제외하고 외부인 사람과의 접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변호인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은 특별한 보호를 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규정이 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인들과의 접견에 대한 내용입니다.